청정바다 등량만을 품은 전남 고흥에는 힘을 불끈 솟게 하는 보양식이 있습니다. 넘치는 힘으로 여름 남해안을 주름 잡는 생선, 바로 장어가 그 주인공인데요. 고흥의 맛을 대표하는 구미 중에서 제1미의 이름을 올린 갯장어부터 구미, 붕장어까지. 맛은 물론 원기 회복에도 이만한 녀석이 또 없죠. 여름철에 힘없고 그럴 때는 이런 장어탕이나 장어구이 요거를 한 그릇 먹으면 그냥 힘이 뽀글뽀글 그냥 끝내줍니다. 끝내줘. 힘의 원천이자 지친 몸을 달래주는 최고의 보양식. 고흥 장어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고흥의 수산물이 한자리에 모이는 녹동항. 그 인근에 조성된 고흥의 명물 녹동 장어거리를 찾았습니다. 고흥의 9가지 맛, 구미에도 이름을 올릴 정도로 고흥은 예부터 장어와 연관이 깊은 고장이었는데요. 고흥 현지 주민 박종복 이장에게 고흥 장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고흥이 등량만 이 바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이 등량만 나는 고기가 제일 맛있다고 평가가 났어요. 그리고 등량만해가 이 청정 지역이고 이 장어 살기가 이런 산란하기가 좋은 장소가 고흥 등량만 바다입니다. 그중 장어 대표 주자로 분류되는 붕장어와 갯장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녀석들인데요. 우선 이제 같은 장어라고 이렇게 생김새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붕장어 같은 경우에는 주둥이가 뾰족하지는 않습니다. 좀 뭉툭한 편이고 이빨도 강하지도 않고 그리고 옆줄을 따라서 몸 옆구리에 보면 흰색 점들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가지고 있고 반면에 갯장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날카로운 이빨, 송곳니를 가지고 있고 주둥이도 뾰족하고 색깔도 조금 녹색이 가까운 그래서 약간 이제 색깔도 좀 차이가 나고 이제 형태라든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업 방식에도 차이를 보이는 붕장어와 갯장어. 붕장어 조업은 먼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열흘 정도 이어지는데요. 배가 이동하는 동안에도 미끼 준비로 분주합니다. 후각에 민감한 붕장어들을 위해 조업 직전 싱싱한 미끼를 준비해주고 기다란 장어 통발에 미끼를 넣어 붕장어가 있을 만한 곳에 던져두는데요. 무려 만여 개의 장어 통발을 7시간에 걸쳐 투망한 선원들. 투망을 모두 마치면 이제 장어가 먹이 활동을 하는 밤이 되길 기다려야 합니다. 장어 통발을 투망한 지 6시간이 지나고 이제 바다에 던져두었던 장어 통발을 건져 올릴 시간. 낮에는 모래바닥에 숨어 있다가 밤에 먹이 활동을 시작한 붕장어들이 통발에 갇혀 올라옵니다. 사계절 내내 잡히지만 살이 차고 기름기가 풍부해지는 봄부터 가을까지 최고의 대접을 받는답니다. 새벽부터 동이 틀 때까지 자리에서 꼼짝없이 양망 작업을 이어가는 선원들. 붕장어는 전량 자연산에 의존하고 있는 귀한 몸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밤잠 설쳐가며 조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밤새 어획한 통통하고 싱싱한 붕장어들. 이렇게 어획된 붕장어는 전국 각지로 이동된답니다. 고흥 앞바다에서도 조금씩 어획되고 있는 붕장어. 간간히 어획되는 붕장어는 주로 말려서 먹는데요. 장어는 왜 말려놓는 거예요? 이거 구이하려고 구이하고 이제 이거 또 졸여서 먹고 구이용으로 많이
말린 거를 구이나 조림해서 먹으면 어떤 맛이 좀 많이 생겨요? 이좀 고소한 맛, 이거 구워 먹으면 고소한 맛이 나고 조림하면 이제 밥 반찬으로 아주 좋고. 장어 잘 말르네. 깨끗하게 말르구만. 이제 소문자자한 고흥의 명물 붕장어 맛을 보기 위해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우리 고흥에서는 통장어탕하고 장어구이 이 두 가지를 진짜 많이 먹습니다. 뭘로 준비해드릴까요? 장어탕하고 장어구이. 그럼 장어구이하고 장어탕 준비해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장님의 선택은 장어탕과 장어구이. 주문이 들어옴과 동시에 살아있는 싱싱한 붕장어를 가져다가 손질을 시작합니다. 큰 장어의 대가리를 제거하고 몸통을 큼직큼직하게 잘라 손질해 주는데요. 크고 굵은 장어를 통째로 넣고 이 집만의 비법 들깨가루부터 우거지까지 재료를 아낌없이 팍팍 넣어 푹 끓여줍니다. 저희 집은요 쌀뜨물을 이걸 잊혀가지고 쌀뜨물을 내요. 된장하고 들깨가루하고 통장하고 우거지하고 같이 이렇게 끓여요. 또 이렇게 큰 거 작은 것보다 장어탕은 큰 걸로 끓이면 더 맛있어요. 무장어로 이렇게 장어탕 끓여 먹으면 맛이 좋죠. 예, 여름에 보양식으로 장어가 제일 여름에 맛있죠. 사람들이 많이 찾겠어요. 예. 주말에는 막 줄을 서요. 걸쭉하면서도 진하고 원기 회복에도 정말 좋다는 장어탕도 인기지만요. 붕장어 요리하면 구이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잘 손질한 붕장어의 물기를 제거해주고 노릇노릇하게 구워내기만 해도 그 맛이 일품입니다. 그 자체로도 맛있지만 매콤달콤한 양념을 더하면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죠. 장어 소금구이와 양념구이 모두 각자만의 매력으로 입안 가득 장어의 풍미와 담백한 맛을 선사해 주는데요. 그 인기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요. 여름철 최고의 주가를 달리는 갯장어에도 뒤지지 않는답니다. 지금 바로 막 잡아먹는 거. 네, 바로 잡아가지고 바로 이제 떠서 이제 바로 여기 올린 겁니다. 네. 맛있겠네. 여름에는 갯장어도 많이 먹고 붕장어도 많이 먹죠. 네, 여름에 이제 뭐 갯장어도 많이 드시지만은 그래도 이제 붕장어 이제 장어구이나 장어탕은 그래도 엄청 많이 드시죠. 요새 또 한참 맛있을 때고 장어 자체가 기름도 많이 나고 그래갖고 많이 찾고 있습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붕장어 요리. 특히 지금 최고의 맛을 자랑한다는 붕장어의 맛 기대되는데요. 이장님 맛이 어떤가요? 맛있다. 어떤 맛이에요? 그냥 살을 녹아버려. 진짜 끝내주구만. 붕장어는 이제 입에 들어가면 살을 그냥 녹는 기분이 녹아. 이제 씹는 것이 별로 없어요. 살을 그냥 그대로 녹아요. 고흥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붕장어. 고흥 사람들에겐 이만한 보양식이 또 없답니다. 우리가 이거 장어탕을 자주 먹으러 와요. 그러나 저녁에 술 먹고 해장국으로 참 좋고 쏙 잘 풀리고 기운 없고 이럴 때 장어탕이랑 장어랑 이거 드시면 진짜 힘 나시겠어요. 힘 나죠. 여름철은 갔다가 이제 기력 딸릴 때는 이 장어탕이 그냥 없어요. 장어탕. 여름철이 되면 붕장어 못지않은 사랑을 받는 갯장어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낚싯바늘에 미끼를 끼워 고기를 잡는 준학 방식을 활용해 갯장어를 낚아 올립니다.
갯장어를 만날 수 있는 시기가 짧다 보니 물때 맞고 날씨 좋으면 바다로 향하는데요. 그래서 늦은 봄부터 여름까지 고흥을 비롯한 남해안에선 갯장어 조업이 절정을 이룹니다. 미리 넣어두었던 준학을 확인해 볼 시간. 낚싯줄을 당기자 갯장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붕장어보다 수온에 민감해 추워지는 가을엔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따뜻해지면 우리 바다의 모습을 드러내는 갯장어. 한철만 만날 수 있어 더욱 귀한 녀석입니다. 상태 역시 좋다는데요. 장어가 선도가 아주 좋구만요. 6월, 7월, 8월 달에가 기름이 딱 차가지고 제일 맛있는 철이에요. 이 철에는 이 갯장어를 보양식으로 많이 먹고 예지에서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요즘은 이 코로나로 해서 관광객이 좀 덜어가지고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 맛과 영양만큼은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고흥 갯장어. 고흥까지 왔으니 싱싱한 고흥산 갯장어 맛 한번 보고 가야겠죠? 갯장어 역시 손질 먼저 해줘야 하는데 붕장어와 달리 손질 방법이 까다롭답니다. 장어회는 손질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던데요. 그러죠. 왜냐하면 이 갯장어는 전체가 가시로 이루어진 장어라 한 방향으로 썰면 가시가 씹혀요. 장가시가. 그래서 양쪽으로 썰어줘야만 장가시가 안 씹히고 부드럽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최고 회하고 샤브샤브 해무침이죠. 이 시기에 해 먹으면 맛있어요? 엄청 맛있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고기가 갯장어예요. 특히 일본 사람들이 여름 별식 중 최고로 여긴다는 생선, 갯장어. 입맛 까다로운 일본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갯장어로 고흥산을 꼽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죠. 회로 먹을 때는 수분을 제거한 뒤 가시가 있어 가늘고 얇게 썰어줘야 하고요. 고춧가루, 설탕, 각종 양념과 당근, 양파, 깻잎, 채소 넣어 무쳐낸 갯장어 회무침 역시 고흥 별미 중의 별미. 영양이 듬뿍 들어있는 것은 물론 잃어버린 입맛 되찾는데 이만한 효자 음식도 없답니다. 보기만 해도 힘이 불끈 솟는 영양 가득한 장어 밥상. 와, 이거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부장님은 이렇게 차려진 한상 보시면 뭐부터 가장 드시고 싶으세요? 우리 제일 먼저 우리가 사부사부를 먼저 먹고 회를 먹으면 회가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을 하려면 회 먼저 먹고 이제 사부사부를 먹어야지 그 이제 제맛을 느끼는데 그래도 우리는 나는 제일 먹고 싶은 것이 사부사부가 제일 좋대요. 네, 한번 샤브샤브는 네. 팔팔 끓는 육수물에 고기를 담갔다가 5초에서 7초 그리고 건져 먹으면 됩니다. 5초에 7초.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죠. 담갔다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건지면 됩니다. 너무 고흥 사람들도 외지 사람들도 가장 먼저 찾는다는 인기 만점 갯장어 샤브샤브. 그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아, 진짜 맛있네. 여름철 이 보양식으로는 진짜 이 하모 이상을 껐어. 진짜 끝내주고 막.
고운 게장어가 제일 맛있는 철이 5월, 6월, 7월, 8월까지입니다. 이 장어가 기름기가 쫙 올라가지고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운 게장어는 다른 데 게장어가 틀려서 더 맛있어요. 기름이 자글자글 흘러가지고. 그래서 요즘 우리 안 그러니까 이 초복, 중복, 이 말복 이런데 이철에 와서 먹으면 여름철 보양식으로는 제일 요겁니다. 요거 끝내줍니다. 남쪽 청정바다를 품은 고흥에는 힘을 불끈 솟게 하는 보양식이 있습니다. 보양식의 대명사, 고흥을 대표하는 맛. 구미에도 이름을 올린 갯장어와 붕장어. 고흥 주민들이 추천하는 원기 회복의 으뜸이자 최강자. 갯장어와 붕장어로 올여름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더운 여름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여름 생선의 왕, 민어인데요. 기력 회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보약 생선으로도 인기 만점인 녀석이죠. 감칠맛 일품인 회부터 칼칼한 민어탕까지 민어를 즐겨 먹는데요. 대중의 입맛을 확 사로잡고 있죠. 다 맛있어. 똑같아. 민어는 어디가 맛있고 맛없고 안 해. 여름 보양식의 끝판왕, 민어의 모든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민어의 고향이라 불리는 신안 임자도. 우리나라 최대 민어 생산지답게 예전 이곳에서는 민어 파시가 열렸었는데요. 500여 척이 넘는 배들이 바다를 가득 메울 정도였습니다. 잡히는 양이 어마어마해 민어철이면 온 바다에서 꾹꾹하고 우는 민어 소리에 주민들이 잠을 설쳤다고 하죠. 임자도는 섬이 있는데 모래섬이야. 모든 고기가 산란하러 이쪽으로 다 모여. 암컷이 가면은 손놈이 따라와. 응? 따라 모래에다 그 알을 까거든. 이 근처에서만 민어가 나오니까 이 특산품이지. 모래와 먹이인 새우가 많아 민어에게 최고의 보금자리인 신안 임자도. 물때 따라 잡는 방법이 다르지만 물살이 센 사리떼는 조류의 흐름에 따라 고기를 잡는 흘림 그물을 사용합니다. 조금 때만 낚시로 민어가 나오고 낚시로 낚는 게 나오고 이제 물이 싸지는 사리발에는 흘림이라고 해서 흘림은 큰 놈만 나와. 그때가 민어가 많이 나오고 싸다고 가격이 지금 엄청 비싸. 6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산란을 위해 북상하는 민어의 길목인 임자도 앞바다. 그래서 이맘때면 제철 맞은 민어를 가득 만날 수 있죠. 유독 성질이 급해 건져 올리는 순간 죽는 민어는 아가미 밑을 칼로 찔러 피를 뺀 뒤 한 마리씩 포장을 하는데요. 그리고는 얼음으로 단단히 무장한 채 무트로 옮겨집니다. 임자도 인근에서 잡힌 민어는 국내 최대 민어 경매장인 송도 위판장으로 집결되는데요. 지난해 이곳에서 민어만 무려 380톤을 위판했을 정도. 엄청난 규모의 민어 집산지인 이곳에서는 제철 맞은 민어들을 가득 만나볼 수 있죠. 민어를 갖기 위한 경매도 치열합니다. 특히 이맘때면 기름기가 꽉 차 제맛을 자랑하는 민어. 그 맛에 반해 많은 분들이 찾기 때문인데요. 그 인기가 어마어마하답니다. 지금부터 민어철이 본격적으로 이제 초복 들어오고 중복, 말복 이렇게. 응? 이제 요즘에는 민어가 그 보양식으로 널리 알려졌고 초복날, 중복날 되면 아주 피크입니다. 이곳에선 1kg에서 3kg의 작은 민어부터 크게는 10kg 이상 나가는 씨알 굵은 녀석까지 만날 수 있는데요. 민어는 이 무게에 따라 불리는 이름도 다르죠. 500g에서 1kg 사이가 통치,
그 위에 거서 이제부터 민어로 치는데 1kg 500부터 민어로 치는데 민어는 2, 3kg가 제일 싸. 민어는 싸기는 왜냐하면 그건 안 알아주거든. 민어를 횟감으로도 안 알아주고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5kg 이상 민어 마니아들은 5kg 이상을 먹어. 민어는 크기가 클수록 살이 차지고 맛도 좋은데요. 그 무게가 5kg 이상은 돼야 참맛을 느낄 수 있죠. 또한 민어는 살이 쫀득한 순놈이 상품. 이렇게 씨알 좋은 녀석을 제철인 지금 먹어줘야 제맛을 볼 수 있죠. 지금 이맘때 많은 사람들이 찾는 민어. 흔히 수산시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민어를 사기 위해 수산시장에 갔다가 민어와 비슷한 생선들을 보곤 하죠. 바로 점성어와 큰 민어라 불리는 녀석들입니다. 이 세종 간의 형태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민어의 경우는 이제 안과색을 띠고 위턱하고 아래턱이 유사한 반면에요. 이제 점성형 경우는 색깔이 붉으스러운 갈색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위턱보다 아래턱이 짧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보통 꼬리에 점으로 구별하는 점성어. 하지만 가끔 점이 없는 것들도 있는데요. 점성어는 머리는 동글동글하고 아래턱이 위턱보다 들어가 있으며 누런 빛을 띈다는 특징이 있죠. 얘는 큰 민어고요. 양식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민어와 모습이 비슷한 큰 민어. 하지만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촉선에 이어진 점은 큰 민어의 가장 큰 특징이죠. 큰 민어의 경우는 형태적으로 민어와 유사하지만 특성에 따라서 검은 점들이 나열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관부터 이름까지 민어와 비슷한 큰 민어는 중국에서 양식된 녀석으로 우리나라 민어와는 다른 종인데요. 몸통 중앙에 선명하게 새겨진 어두운 반점과 함께 민어와 구별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유통 방법인데요. 수조 속에서 살아서 헤엄치는 녀석들. 화로로 유통된 민어는 불에 때문에 뒤집어져 있는 데다 대부분 얼려진 상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이는 민어를 볼 수는 없죠. 외관부터 유통 방법까지 차이가 있던 두 어종. 그렇다면 회로 썰었을 때도 차이가 있을까요? 살의 색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전반적으로 붉은색을 띠고 있는 점성어 회. 점성어와 마찬가지로 큰 민어회도 비슷한 붉은색을 띠는 걸 볼 수 있죠. 살 색깔을 보면요. 민어의 경우는 연한 선홍 색깔을 띈 반면에 이제 큰 민어라든지 점성어의 경우는 그 붉은색이 강한 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성어 회, 큰 민어 회와 다르게 가장 연한 선홍빛의 색을 띠는 자연산 민어회. 전반적으로 붉은빛을 띠는 두 생선회와는 다른 빛깔을 보입니다. 회를 떴을 때의 차이점은 또 있습니다. 자연산 민어에서는 빠질 수 없는 바로 이 불의 차이인데요. 점성어 회에서는 이 불의를 찾아보기 힘들죠. 회를 뜨면은 점성어는 부대가 없고요. 큰 민어는 부대가 있습니다. 점성어는 아예 불에가 안 나오나요? 예, 원래 없습니다. 점성어는 부대가 없습니다. 민어의 공기주머니 불에 소리를 내는 작용뿐 아니라 체내 공기의 양을 조절하고 청각 또는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불의 쓰임새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젤라틴이 주성분인 민어의 불에를 끓여 풀을 만들어 천연 어교로도 쓰였던 불에. 민어 불에로 만든 어교는 접착력이 좋아 나전칠기와 각공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점을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맛이죠. 자연산 민어는 살이 연하고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있는데 요거는 쫄깃쫄깃한데 그 뒤끝은 자연산 민어만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녀석들도 민어처럼 여름이 제철일까요? 민어는 5월달부터 8월달까지만 유통이 되고요. 점성어는 1년 12달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구별하는 법도 배웠겠다. 오늘의 주인공. 민어의 맛을 맛보기 위해 민어의 거리를 찾았습니다. 민어는 버릴 것이 이 불에도 다 먹어요. 불에. 이거 불에야. 그러니까 이것이 울면은 소리가 나. 뿌욱 하고. 이 불에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먹는 거예요? 이 불에 먹지 맛있지 이것이. 이것만 주라고 하는데. 없어서 못 주게. 그건 또 어떻게 해서 먹는 건가요, 그럼? 이거는 그냥 소금장, 기름 소금장 해갖고 찍어서 먹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민어 요리 하실 거잖아요. 네. 그 민어회 코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코스는 민어회, 민어전, 초무침, 민어 초무침, 또 민어찜 그러고 나가요. 민어로 굉장히 많은 요리를 해먹네요. 그러죠. 비늘만 못 먹게 다 먹습니다. 내장까지는 다 먹어요. 비늘만 못 먹게.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생선, 민어. 그만큼 다양한 부위를 맛볼 수 있는데요. 민어 특유의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민어를 대표하는 요리, 민어회부터 양파부터 오이까지 갖은 야채 썰어 넣어 민어회 올려 새콤달콤한 양념과 함께 무쳐낸 민어 무침도 입맛 살려주는 별미 중의 별미로 민어 요리에 빠질 수 없죠. 다음으로 만나볼 민어 매운탕. 그 맛을 내는 특별한 재료가 있다는데요. 저희 집은 오로지 집된장만 들어갑니다. 집된장만 넣어야지만이 오리지널 민어 매운탕의 맛이 고유의 맛이 나고 그다음에 보양식으로 1등품입니다. 이 집만의 비법. 집된장 넣어 민어와 함께 팔팔 끓여주는데요. 민어의 육수가 우러나오게끔 푹 끓여줘야죠. 민어 매운탕은 뼈가 굵어서 사골처럼 우러나야 되니까 한 20분은 끓여야지만이 제 맛이 납니다. 손님 오시자마자 끓이기 시작해서 손님들이 거의 드실 무렵에 이제 매운탕이 나가면 진국이죠. 네. 푹 끓여낸 민어뼈에서 우러나온 그 칼칼하고 깊은 맛이 일품인 민어 매운탕에 큰 크기만큼 살이 많고 비린내가 적은 민어는 계란옷 입혀 전으로 만들어 먹어도 일품인데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먹기 쉬워 많이 찾는다는 민어전. 부드러운 생선살에 민어의 고소한 맛을 함께 즐길 수 있죠. 이렇게 민어 한 마리로 맛볼 수 있는 푸짐한 민어 코스 요리 한 상 차림이 완성됐습니다. 이것은 회, 이건 회, 이건 전, 이건 초무침, 이것은 아가미 조순 거, 이건 불에 껍다, 이것은 대창. 이 전부 다 민어로 만든 음식이에요? 그러죠. 바로 타, 민어로 타. 이러면 한 마리 다 드신 보이는 것 같아요. 과연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그 민어의 맛은 어떨까요? 그것도 맛이 좀 굉장히 궁금한데 어때요? 맛있어요. 새콤하니. 밥 비벼 먹을 정도로 맛있어요. 여름에 여기다 밥 비벼 먹으면 맛있어요. 그러면 또 특별히 또 손님들이 찾는 음식 중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위
지금 내가 보여드리는 이 부위. 어떤? 이 부위를 손님들이 제일 좋아해요. 우리는 아주 쫄깃쫄깃하니 씹을수록 구수해요. 하고 이거는 처음에 먹으면 뭔 느낌 모르는데 껌처럼 씹으시잖아요. 그럼 그 껌 단맛 나오듯이 이것도 그 고소한 맛이 계속 우러나와서 씹을수록 맛있어요. 민어의 그 맛있는 부위 그 순수가 있다면은 뭐 있을까요? 순서가 없는 게 잘해. 다 맛있어. 똑같아, 민어는. 어디가 맛있고 맛없고 안 해. 그런데 이제 이 배, 나는 뱃살이 제일 맛있어. 쫄깃쫄깃하니까. 이렇게 초장에 찍어서 어떤 맛이에요? 부드러우면서도 쫄깃쫄깃하고 구수하고 입에서 감칠맛이 착착 나요. 저는 민어전. 민어전. 전을 맛있어요. 네, 입에서 녹아요. 특히 이렇게 비 올 때는 더 생각나요. 민어 자체가 아주 부드럽고 물컹물컹 맛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아주 부드럽겠죠. 그러면 이게 전을 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부드럽겠죠. 그래서 입에 들어가면 꼭 솜사탕 먹듯이 입에 들어간 순간 이게 부드럽게 녹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우리 어머니는 40년 동안 민어를 잡았을 건데 안 질려요? 안 질리지. 안 질려. 아니요, 내 피부 좋은 거 봐. 80인데. 민어를 많이 먹어서. 여름 생선의 왕, 민어가 돌아왔습니다. 해마다 무더위를 이겨내는 보양식으로 우리 곁을 함께 해오고 있는데요. 백성의 물고기라 불릴 정도로 사랑받아 왔지만 아직 공부할 게 참 많은 생선, 민어. 계속 배우고 알아간다면 더욱 우리 곁에 오래 머물 수 있겠죠? 민어와 함께 써내려갈 이야기. 계속해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바다 생물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주는 갯벌. 여러 갯벌 생물 가운데 괴상한 생김새로 주목받는 녀석이 있는데요. 외모는 마치 외계 생물 같은 데다 시중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녀석, 개소갱입니다. 대게도 없어졌어.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그리고 개소갱 못지않은 독특한 외모로 갯벌을 누비는 또 다른 녀석. 잘난 외모는 아니지만 맛만큼은 최고로 대접받는 짱뚱어입니다. 여러 가지 양념해서 조금 오래 끓여놓으면은 뭐랄까요, 고기 맛하고 안 바꿔요. 두 녀석 모두 이 시기 갯벌에서 만날 수 있는 보물인데요. 외모는 그 어느 바다 생물보다 독특하고 못생겼지만 그 맛과 진가를 아는 이들에겐 귀한 대접을 받는 녀석들. 오늘은 갯벌 위의 못난이, 개소갱과 짱뚱어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전남 보성군에 위치한 벌교 시장을 찾았습니다. 풍성한 바다와 깨끗한 갯벌의 고장답게 다양한 제철 수산물들이 가득한데요. 수산물들 사이로 생선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외모를 가진 생소한 녀석이 보입니다. 뱀 모양만 똑같이 생겼어. 근데 이제 이게 아주 막 뻗떡뻗떡 뛰어가. 이게 저기 살아 있을 때. 근데 이게 막 기어가면 또 그 뱀같이 보여. 또 그렇게 생겼어. 망둥어과인 개소갱은 지역에서 대갱이, 운구지라고 불리는데요. 맛조개, 새우, 망둥어 등
맛있는 것들만 잔뜩 먹고 살아 갯벌의 미식가라고도 불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다는 개소갱은 3월부터 해남, 순천, 보성 일대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봄에 말려서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말리는 거는 여기가 살이 없어요. 빼빼다니 먹을 게 없어. 근데 이건 원래 빼빼다는 종류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봄에 말려놓은 거랑 살이 좀 있어요. 지금 개소갱이 어획되고 있다는 벌교 갯벌로 향했습니다. 갯벌 위에 미리 설치해 놓은 그물에 종종 개소갱이 걸리곤 한다는데요. 물때 시간에 맞춰 그물을 확인하러 가는 길. 그런데 올해는 예년에 비해 유독 개소갱 보기가 쉽지 않답니다. 개갱이가 있나요? 여기는 없네요. 아, 여기에는 없어요? 네, 저 밑에가 올해 조금 없대요. 작년에 비해 올해 어획량이 10분의 1로 줄었다는 개소갱. 그물을 올리고 또 올려봐도 개소갱이 보이질 않는데요. 사실 이 그물은 개소갱으로부터 다른 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게 된 거랍니다. 개갱이를 못 오르게 맛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갱이 못 오르게 그물을 쳐놨다니까. 맛조개를 다 먹어본다고 대갱이가. 그걸 잡아서 못 들어오게 방어를 해야 돼. 우리는 그래야지 그 맛조개를 키울 수 있어. 올해는 유독 보기가 어렵다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갯벌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개소갱. 개소갱이 갯벌에 흔했던 그 시절에는 따로 그물을 설치하지 않아도 갯벌을 파고 들어가는 개소갱의 흔적을 찾아 맨손으로 잡아내곤 했습니다. 년 전에 엄마가 이걸 손으로 잡아갖고 돼지 가는 사람 목도 못 올 정도로 변덕반짝으로 살더라고. 근데 이제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누가 많이 안 먹은 것 같아. 몇 개의 그물을 더 살핀 뒤에야 드디어 발견된 개소갱. 작은 눈, 툭 튀어나온 이빨, 쩍 벌린 입이 무시무시한데요. 역시나 갯벌의 미식가답게 먹거리가 풍성한 곳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쪽에 오니까 상당히 대갱이가 많이 잡히네요. 네, 밑에 쪽으로 내려갈수록 요거 이제 그물에 못 오르고 있다가 이게 맛 잡아먹으려고 올라오다가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어민들 사이에선 천덕꾸러기 신세이지만 그 추억의 맛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아 요즘엔 귀한 손님 대접을 받고 있는 개소갱. 잡아온 개소갱은 생물로 먹기보단 곧바로 손질해 햇볕과 해풍에 말려줍니다. 배를 이렇게 따가지고 씻어가지고 널어요. 한 4일을 걸려요. 넣는데. 얇은 나무 꼬챙이에 손질한 개소갱을 통째로 꽂아 말려주는데요. 날이 뜨거우면은요. 건조대에서 말리기 전 냉동고에 넣어두었다가 말리는 게 주민들의 노하우랍니다. 뜯고 와가지고 원래 빨리 안 몰라요. 이거 부풀어 올라버려. 그러니까 냉동을 여면 또 파리도 안 생기고 이거 깨끗이 몰라져요. 이렇게 말린 개소갱은 다른 지역에서 벌교까지 직접 구매하러 올 정도로 인기가 대단한데요. 술안주 그리고
밥 반찬으로도 제격입니다. 다만 잘 마른 개소갱은 단단하기 때문에 나무 밀대나 망치로 여러 차례 두드린 후에 먹을 수 있는데요. 빼가 부숴가지고 부드러워라고. 요거 절대 센 걸로 안 찍고는 찢어지도 않아요. 깡깡해갖고 드시도 못해요.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구워서 이제 찢으면은 이제 뼈는 싹 빠져버리고 막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진 개소갱은 가스불에 노릇하게 구워 먹는데요. 대구포, 북어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바삭하고 고소함을 자랑한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양념이 더해지면 맛이 배가 되죠. 물엿 들어가고 간장 들어가고 참기름 들어가고 깨가루 들어가고 고춧가루하고 그래요. 맛있어요. 요 자체가 맛있잖아요. 뭐. 무서운 생김새 뒤에 숨겨진 고소한 맛이 최고라는 개소갱 무침. 10가지 반찬이 놓여 있어도 개소갱에만 손이 갈 정도로 밥도둑이 따로 없답니다. 이맘때 갯벌엔 개소갱 못지않은 독특한 외모의 소유자가 또 있는데요. 커다랗고 툭 튀어나온 두 눈과 몸통에 푸른 점을 가진 짱뚱어가 그 주인공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드시고 많이 어머님들이 해준 그런 맛을 많이 찾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집도 주문해가지고 자주 시켜 드셔요. 독특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짱뚱어. 특히 날이 더워지는 여름철 찾는 이들이 많은데요. 갯벌에서 갓 잡아온 짱뚱어는 싱싱한 상태일 때 곧바로 손질해줘야 합니다. 이것들이 갯벌을 많이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장을 제거하고 또 큰 이르는 애가 있어요. 짱뚱이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요. 얘가 부분이 이것이 고단백질이라 얘를 같이 들어가야지 짱뚱이는 제맛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을 분리를 해야 돼요. 갯벌에 산소를 공급하며 청정 갯벌을 지키는 파수꾼 짱뚱어. 갯벌에 살면서 물속과 물 밖을 자유롭게 오가며 활동하는데요. 겨울에는 갯벌 속에서 월동을 하고 기온이 올라가는 4월 말부터 10월까지 갯벌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7월, 8월이 이제 자기들 이제 나와서 많이 뛰노는 그런 적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갯벌 이런 부분을 이끼 이런 것을 많이 먹고 크면은 이제 한 9월이 최고 영양분이 좋아요. 네, 담백하고 그때가 살이 올라가지고 통통하게 맛있어요. 이미 활동을 시작한 짱뚱어와 함께 벌교에서도 짱뚱어 어획이 시작되었는데요. 짱뚱어 어획에 나서는 이화성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준비한 것들이 꽤 많아 보이는데요. 널배, 그다음에 짱뚱어 바구니, 낚싯대, 낚시, 그럼 끝납니다. 물론 장비들도 꼭 필요하지만 짱뚱어를 잡을 때 중요한 건 짱뚱어를 잡는 기술과 노하우. 수십 년 경력의 이화성 씨 노하우와 이 낚싯바늘을 활용해 멀리 있는 짱뚱어도 백발백중 순식간에 낚아채게 됩니다. 훌치기란 겁니다. 훌치기. 짱뚱어 쪽 있는 거 단떼가지고 바로 채널에서 훌치기를 갖고 낚은 거예요. 요즘은 짱뚱어를 잡을 때 대부분 훌치기 방법을 활용하는데요. 일부 고수들은 갯벌을 누비며 맨손으로 짱뚱어를 잡아내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청정 갯벌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죠.
짱뚱어는 서식처가 일단 완전 갯벌에 됩니다. 뻘, 말 그대로 갯벌 그대로. 모래끼가 좀 섞은 데는 짱뚱어 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진 갯벌에 됩니다. 여기는 갯벌이 완전히 진벌입니다. 사람 들어가면은 잘 나오질 못해요. 너무 빠져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진벌입니다. 진벌. 게다가 예민하고 경계심이 많아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도 갯벌 속으로 숨어버리는 짱뚱어. 그래서 짱뚱어를 만나기 위해선 갯벌에 나가 망부석처럼 5분 이상 꼼짝하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는데요. 이것도 노하우라면 노하우죠. 요령이 많이 필요하더라. 그 몇십 년 해야지 노하우를 다 알지. 막 처음에는 들어가면 한 마리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 물체가 움직이면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될 수 있는 사람이 안 움직여 낚아야 됩니다. 이화성 씨의 노련함과 기술로 어획한 짱뚱어들. 이 녀석들로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지만 보통 짱뚱어는 탕과 전골로 즐겨 먹는데요. 짱뚱어를 통째로 넣느냐 아니면 살만 발라서 넣느냐 취향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탕은 살만 발라갖고 하는 것이 탕이고 전골은 짱뚱어 생긴 통째로 오더라고요. 전골이에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탕은 뼈가 없고 전골은 뼈가 있고 그 차이. 특히 짱뚱어 요리의 맛을 좌우하는 중요한 재료가 있는데요. 손질할 때 따로 분리해뒀던 짱뚱어 애가 들어가야지만 맛이 한층 더 깊어진답니다. 담백한 맛이 더해져라 한마디로. 애를 빼면 그 홍어도 애를 먹듯이 짱뚱어 애가 있어야 제발 된 거예요. 수많은 생명들이 기대어 살아가는 갯벌에는 못생긴 외모에 비해 맛과 영양만큼은 뛰어난 녀석들, 개소갱과 짱뚱어가 있습니다. 외모를 잊게 만드는 뛰어난 맛, 개소갱과 짱뚱어로 여름 입맛 잡아보시면 어떨까요?